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먹는 대표적인 영양소 뭐가 있죠? 비타민 B, B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군이 과연 바이러스를 이기는가? 역시 제가 지은 책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도 한 번씩 피곤하면 대표적으로 찾는 비타민 B들이 있죠. 뭐 아로나민 골드라든지 비타민 B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일동제약의 그 아로나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전국적으로 팔리는 양이 3년간의 연간 700억 대의 매출, 비타민 B 제품 하나, 아로나민 시리즈만 가지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700억이나 팔린대요.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아주 유명한 비타민인 임팩타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200억 대. 그리고 유한양양에서도 비콤C 같은 비타민 대표적인 상품들이 한 해 매출이 100억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피곤할 때 흔히 많이 찾는 게 비타민 B고요. 최근에는 이제 활성화된 비타민 B라고 해서 좀 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고기능의 비타민 B도 많이 찾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찾는 이 비타민 B. 근데 여러분 B에는요, 다양한 성분이 그 안에 또 들어가죠. 다양한 그런 분류가 들어가죠. 혹시 비타민 B에 비타민 B1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해요.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고요. B3를 나이아신, B5를 판토테이크 에시드, 판토테산, B6 피리독신, 그 다음에 B17, B7, B7번이죠. 비온틴. 그리고 B9, B9는요, 엽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비타민 B12를 코바라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건 상품화되지 않았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흔히 비타민 B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1, 2, 3, 5, 또 6, 7, 9, 12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비타민 B 1, 2, 3, 5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관여해요. 그래서 흔히 피곤할 때 먹는 비타민 B가 비타민 B1. 여러분들 비타민 B1은요, 대표적인 별칭이 있어요. 마늘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타민 B1이 마늘 주사의 그 어떤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B2, B3, B5, B7 모두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또는 단백질에서 비타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비타민 B 6번, 9번, 12번 같은 부분들은 흔히 이제 조혈세포, 어떤 세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세포의 DNA의 메틸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세포와 또 유전자, DNA의 안정성과 관련돼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걸린다든지 또는 암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여성들 중에 이 엽산과 관련해서 임신 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6번, 9번, 12번은 특별히 신경 증상, 막 손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흔히 그러면 그 중에서 비타민 B 앞쪽 부분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과 관련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 비타민 B는요, 우리 세포 중에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연살의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의 활성화에 비타민 B가 관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자연사 세포는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난동하는 그런 관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 같은 것을 그냥 잡아서 없애는 그런 경비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비타민 B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또는 의사들이 비타민 B를 주고 나서 바이러스, 그 중에서 호흡기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한다 라는 임상 연구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일부 동물 실험, 그 중에 쥐를 대상으로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투여했을 때 호흡기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그런 동물 실험의 보고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배지 그런 어떤 세포 배양하는 그런 실험관 내에서 비타민 B2번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 해요. 이것과 자외선을 줬더니 바이러스가 죽었다 이런 보고들은 있어요. 그러한 어떤 실험 보고나 동물 아주 초기 단계의 동물 실험 보고는 있지만 임상 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B를 주었더니 바이러스를 예방했다 또는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했다라는 임상적인 그런 연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죠. 그 유명한 비타민 B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표준 용량, 어떤 권고 용량이 그 요소마다 다 달라요. 비타민 B1, 또 2, 3, 5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 센츄룸에는요, 비타민 B 1번이 3.7mg, B2가 4.6mg, B3가 16mg, B5가 13.6mg, B6가 4.9mg, B7이 54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000분의 1mg이죠. 그리고 비타민 B9, 엽산이 2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비타민 B12가 25 마이크로그램.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B 용량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이 비타민 B의 하루 권장량, 식약처가 권장한 영양이 참고하셔서 여기 각각에 비해서 얼추 제가 센트룸에 들어있는 비타민 B 용량들이 이런 권고안에 비해서 적게는 2배.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엽산 같은 경우는 권고안은 400 마이크로그램인데 B컴에는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소별로 어떤 종합 비타민은 강조가 된 것들이 엽산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에너지와 관련해서 1, 2, 3으로 강조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 식약처 권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만성 피로일 때 대표적으로 맞는 주사가 마늘 주사라고 하는 푸르설타민, 이 중에서 비타민 B 티아민과 마늘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그런 알리신 성분이 그런 이제 마늘 주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사스 유행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 마늘을 먹으니까 감기를 낫게 한다 해서 요즘 그것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이런 마늘 주사를 많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상 연구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B를 먹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히 고기를 적게 먹거나 비타민 B의 요소가 되는 음식들을 적게 먹는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위해서는 좀 먹는 게 좋고, 그야말로 피로를 위해서겠죠. 그리고 체력과 면역이 약한 경우에 고용량 비타민, 특별히 활성화된 비타민 B는 일반적으로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썸머리 하면, 요약하면은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육류, 달걀, 버섯, 우유, 콩류, 유제품, 녹색채소 굉장히 다양한 군에서 오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지만 충족되는 그런 영양소이고요. 항바이러스의 작동 방식은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고, 여러 질병들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항바이러스 연구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편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